네, 이제 가야산 상암공이 이제 1km 정도 남았습니다. 네, 경사진 길로 올라오는 이 키로수는 이제 평지하고 좀 많이 달라서요. 뭐 쉬엄쉬엄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등산객들은 이제 많지 않고요. 그래서 2025년도 들어서 이제 뭐 2024년도부터 이제 우리나라 밸류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진이 되면서 사실 은행, 보험, 증권 뭐 이런 섹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단 뭐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포함해서 뭐 전체 이제 시장이 한번 들썩였죠. 그 이후로 계속 플랫폼 주식의 강세를 보이다가 또 2차전 주주로 넘어갔다가 로봇주로 넘어갔다가 뭐 현재는 조선, 방산, 은행, 보험, 증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뭐 이런 부분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국내 내수 쪽으로 이제 성장이 되지 않는 뭐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의류, 음식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좀처럼 이제 쉽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굉장히 그 주식시장이 좀 특수해지고 있다.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HBM 뭐 이런 특화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대신에 삼성전자는 이 주가가 전혀 이제 올라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 이제 상단을 제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 2% 이하로 이제 떨어지고 있고 매 분기 성장률이 1%가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성장 늪에 이제 고착화되고 있고 깊이 빠져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성장이 안 되면 뭐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성장이 안 된다는 건 이제 그 내부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의 성장이 뒷받침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성장주를 찾는 게임인데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졌다는 거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장성,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지역적인 긴장, 글로벌 정치적인 체계,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강력한 패권을 위한 전쟁 때문에 경제가 블록화돼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 기업들만 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AMD도 중국의 마음대로 수출을 못하고요. 적성 국가에 수출을 못하고 이래서 경제가 블록화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10개 내가 물건을 팔 수 있는 지역이 있었다면 지금은 6개, 7개 이렇게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서너 군데를 물건을 팔지 말아야 되는 확장성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기업의 매출에 영업이익에 대단히 큰 이 훼손을 가져오게 되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 뭐 수십억 달러 이런 부분에 손실을 입고 젠슨왕 CEO가 중국이나 대만 가서 이런 부분을 언급을 자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밤늦게 이제 우리 시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애플에 해외에서 만들어가지고 제품 미국으로 수입하면 적어도 25% 관세를 물어야 된다. 삼성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으로 공장을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해, 베트남으로 이전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중국에 놔둘 수도 없고, 베트남에 둘 수도 없고, 인도에 둘 수도 없고, 어쨌든 미국 내에서 물건을 팔려면 미국 내에서 생산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골치 아프죠. 블록이 또 생긴 거예요. 그동안 미국의 나프타라든가 이후에 대체된 MCA 이걸 통해서 대체해가지고 그래도 자유스럽게 미국의 물건을 팔아왔었단 말이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요. 이 가전공장 이런 부분들을 멕시코에 두고서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부분으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미국의 공장을 짓지 않으면 이게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현대차는 이제 빠르게 조지아주에 이 대체를 해서 160만 대 파는 걸 이제 뭐 한 110만 대 이상으로 이걸 끌어올려서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량을 좀 줄여서 대처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주식하는 게 쉬워지겠어요? 어려워지겠어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기업, 확장하는 기업을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요새 바닥에 떨어진 이런 기업들 함부로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예전에는 경기가 전체적으로 다운됐다 올라오는 이런 사이클들이 있어서 투자를 하면 그래도 수익을 줄 수가 있었어요. 뭐 아모레퍼시픽, 롯데칠성, 롯데제가, 롯데웰프도 뭐 이런 종목들 말이죠. 우리 필수 소비자 같은 뭐 화장품, 음식료, 의료 이런 부분들, LG생활건강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투자하면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안 올라옵니다.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조선, 방산, 뭐 은행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하락하면 계속해서 이 매수 세력이 붙으면서 끌어올려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 전략이나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 이전처럼 제가 했던 그런 방식을 쓰면은 뭐 망하기 십상이에요. 굉장히 안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지독해요. 그 시장 흐름이 굉장히 달라져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성장성과 확장성을 찾는 게임인데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확장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좋은 기업을 주식 투자하기에 좋은 기업을 찾아내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어떤 글로벌 지역적인 긴장 이런 것 때문에 조선, 방산, 그 다음에 밸류업 때문에 은행, 보험증권, 뭐 에너지, 원자력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식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각광을 받는 기업은 HD, 현대중공업, HD그룹, 그 다음에 하나그룹, 나머지 뭐 삼성그룹은 좀 혼줬습니다만 롯데, LG, SK는 반도체 이거 빼놓고는 다 주가 흐름이 좀 혼조 세긴 합니다. 그래서 썩 좋지를 않아요. 뭐 코오롱, 뭐 한솔 다 무너져 있어요. 특히 LG, 가전 쪽에 의존하고 있는 LG 대단히 LIG 넥슨 빼놓으면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력 그룹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잘 나가는 그룹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경기가 좋으면 다 잘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투자 생각을 좀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일단 주식은 성장성과 확장성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찾아내기가 대단히 힘들다. 따라서 점점 우리나라 주식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진다. 대안은 우리나라 주식은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종목 선별도 잘해야 되고 일단은 강한 쪽이 급락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차분하게 모아가는 이런 방식이 제가 해보니까 더 낫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좀 급락을 했을 때 이 미국 증시를 좀 모아가는 뭐 S&P 500도 있잖아요. 저는 삼성증권을 이제 이용을 해서 코덱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뭐 코덱스 S&P 500이라든가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데이 트레이딩도 하고 또 주가 타점이 낮으면 좀 이월도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데 훨씬 더 이쪽 부분이 수익을 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성장성과 확장성 면을 보면 미국 증시로 건너가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인도가 좀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인도가 좀 침체를 하고요. 중국은 앞으로 과학기술력이 있어서 중국 증시는 좀 유의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베트남은 1억 인구인데 앞으로 도시화 진행률이나 이것 때문에 성장은 할 거예요. 근데 여기도 섹터를 좀 줄여야 됩니다. 우리도 산업사회에서 고도화될 때 이제 도시화 과정이 진행될 때 보면 은행, 증권 이런 것들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은행, 증권 아니면 시장 인덱스, VN30 인덱스 이런 부분을 추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정상에 가서
한 1km 남았다니까 온 김에 정상을 가볼게요. 정상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